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BRGF 이후에 Subsurface Scattering을 추가로 모델링한 BSS RDF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임플리먼트 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다룬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RDF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지를 한번 더 파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ubsurface Scattering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Dipole Approximation이라는 거랑 Importance Sampling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보통은 효율적인 구현을 만들어낸다 라는 점도 제가 논문 2개를 가져와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BRDF가 뭐였는지를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뭐였는지 알았는데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억을 살려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빛이라고 할 때 diffuse, specular, ambient, emissive light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diffuse 같은 경우는 난반사고 specular는 정반사고 ambient light는 이제 다른 광원으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이미 반사된 빛에 의해서 내가 다시 한번 조명이 되는 그런 간접 조명이고요. emissive light는 이제 오브젝트 자체가 발산광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빛인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뭐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같습니다. 어쨌든 퐁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엠피리컬한 모델인데 표면의 어떤 색을 표현할 때 이 네 가지의 합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피큘라가 좀 강하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웨이팅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엠피리컬한 모델이고요. 퐁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스피큘러 강도로 사용하자는 건데 예, 어떤 벡터의 내적을 얘기하는 거냐면 라이트 소스가 이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그거를 제가 L이라고 하고 나가는 게 이제 reflected light라고 해서 R이라고 하고 이제 viewing direction이라고 해서 뭐 view 그 V를 썼을 때 이제 스피큘라라는 거는 V라는 것과 R이라는 게 이제 다 프로덕트를 했을 때 얼마나 일치했냐에 따라 그거에 뭐 이제 원하는 차수만큼 적절히 강도를 높여주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일치했을 때 뭐 강하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난반사가 아니라 스피큘라라는 것은 정반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각도 매칭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강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고 당연히 n이 커지면 이제 작고 날카로운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n이 작아지면 넓고 부드러운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n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그 강도의 차이를 극대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게 엠피리컬하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계산이야 빠르고 간단하겠지만 이제 physically based한 메소드는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델링 해야 될 때 뭐 아쉬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BRDF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이고 양방향으로 reflectance를 얼마나 분포되는지에 대한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펑션인데 이제 펑션의 정의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특정하게 어떤 포뮬라로 세워져야만 펑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개념에서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RDF의 뭐 조건 3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0 이상의 값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입사 방향과 반사 방향을 바꿨을 때도 결과가 같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반사광의 총량이 입사광의 총량을 넘을 수는 없는 에너지 컨서빙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RDF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위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어떤 뭐 실측된 뭐라고 해야 될까 해시 펑션처럼 그렇게 해시 테이블처럼 저장이 돼 있더라도 그것은 BRDF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마다의 BRDF는 뭐 이렇게 따로 캐싱이 돼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이니까 입사각에 대해서 반사각에 따라 얼마나 빛이 반사되는가를 이제 distribution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펑션은 파라미터가 input direction이랑 output direction이 있을 거고 이 P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일어난 일인가 왜냐면 정반사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고 material dependent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정반사에 가까운 반사만 일어나느냐 하면은 translucent한 물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게 reflect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refraction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밑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다시 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ubsurface scattering이라는 게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줄임말로 SS를 BRDF 사이에 붙여서 BSSRDF라는 거를 오늘 제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radiant intensity 이런 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irradiance라는 게 나머지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irradiance는 한 surface에 떨어지는 모든 빛을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점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표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radiance라는 거는 되게 명확한데 하나의 레이를 따라가는 빛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 벡터가 있을 때 그거를 따라가는 발산되는 빛의 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radiance고 BRDF를 제가 이제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differential radiance를 differential irradiance로 나눈 값이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러면 이게 당연히 들어오는 빛에 대비해서 나가는 빛의 비율 즉 그 분포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differential이라는 게 미소한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BSSRDF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은 식을 사실상 쓴다는 거죠. 이제 differential radiance, differential irradiance를 쓰는 거는 사실상 비슷한데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는 둘 다 같은 포인트를 쓰는데 여기서는 Pout과 Pin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지점, 나오는 지점이 다를 수가 있다. BRDF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펑션에 추가되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radiant intensity가 이거에 나오지는 않을 거긴 한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터미놀로지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이렇게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줄 단위를 쓰는 radiant energy라는 게 되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이거는 definition 자체는 the energy of electromagnetic radiation인데 저희가 이걸 radiant flux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T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서 단위 시간 동안의 radiant 에너지가 되는 거죠. 즉 그런 거를 radiant flux라고 부른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단위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빛 자체에 대한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만약에 또 solid angle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도 단위 시간이고 앵글도 어떤 solid angle이란 단위에서의 발산되는 빛의 세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solid angle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게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나가는 어떤 빛의 양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olid angle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2D angle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직선 두 개 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구하면 되잖아요. 크기를. 근데 이제 solid angle이라는 건 어떤 미소한 에리아가 있다고 할 때 그 에리아를 커버하는 3D 상에서의 이러한 앵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solid angle이라고 하고 스피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4파이라는 스테라디안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 얘기가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면적분이란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왜냐면은 하나의 광원이 미치는 영역이 포인트가 아니라 에리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빛을 계산할 때 전부 이제 그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surface integral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식으로는 이런 게 워낙 유명한 게 있을 테니까 이거는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냥 미적분 2, calculus 2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디렉션을 얘기할 때는 차원을 뭐 XYZ에 대해서 3차원이 아니라 유닛 디렉션이라는 그런 자유도를 하나 줄여서 2개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당연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RDF랑 BSS RDF의 차이점은 뭐 이렇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지점과 나오는 지점이 다르다. 그럼 이제 Subsurface Scattering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고 했을 때 저희가 이 Refraction이라고 프레넬 방정식을 사용해서 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단순하게 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과해서 들어가는 것 또한 매질의 관계가 있다, density의 관계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가락에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빛이 났다가 좀 더 빛이 죽었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 어떤 지문이나 그런 걸 보려고 이렇게 햇빛에 쏘아 볼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빛이 나게 되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Subsurface Scattering이 일어나는 매질이고요. 그런 거를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점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빛이 있을 거다. 빛이 이 내에서 투과된 것들이 서로 전달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뭐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BRDF랑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떤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말은 제가 편하게 쓰는 건데 뭐 인커밍 디렉션으로 이렇게 빛으로부터 들어온 빛의 총 3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제가 이제 들어온다는 입장에서 그냥 irradiance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rradiance를 나가는 radiance로 바꿔주는 transferring 하는 펑션 자체가 BRDF인데 지금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 일어나는 지점만 다르다는 게 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미소 단위의 L에 대해서 Li에 대해서 미소 단위의 LO로 바뀌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WI는 뭐 당연히 뭐 워낙 많은 각도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고요. 헤미스피어에 대해서 전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모든 헤미스피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 포인트 2개가 차이가 있게 되는 이러한 영역 자체는 area라는 거죠. 저는 이 area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적분을 해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면적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BRDF랑 차이를 말씀드리면 여기 PO랑 PI를 각각 분리해서 쓰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근데 이제 8차원 함수를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실측을 한다고 해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가 여기에 뭐 어떤 물체를 하나 갖다 놨을 때 빛을 여기서도 쏴보고 여기서도 쏴보고 해서 나가는 빛을 다 이렇게 실측을 해서 그 모든 경우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BSS RDF를 구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트랙터블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W 뭐 2개가 각각 2차원 방향 벡터라고 치고 포인트는 각각 3차원 점이지만 그나마 이제 같은 플레인 내에 존재한다는 컨스트레인 때문에 2차원이라고 쳐도 총 합쳐서 이제 뭐 8차원짜리 인풋을 받는 펑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8차원이 인풋인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면은 몬테카를로를 엄청 많이 이터레이션을 돌려야겠죠. 컴퓨테이션이 되게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위로 나누어서 각각을 파샬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각각의 총합의 어떤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적다면 그거는 효율적인 모델링이 되겠죠. 그렇게 실제로 한 게 이제 separable BSS RDF라는 개념이고요. 이 BSS RDF라는 추상적인 텀은 일단은 어떤 매질이든 간에 outgoing 디렉션에서 투과돼서 나오는 그리고 incoming 디렉션에서 투과돼서 들어가는 뭐 그런 빛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주고 이 내부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스페이셜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펑션만 있다면 그 3가지의 곱으로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율 펑션을 자연스럽게 근사를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separable BSS RDF입니다. 그래서 이제 incoming direction부터 얘기를 하면
뭐 이 프레넬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FR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잘 모르시면 BRDF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거를 1에서 빼는 이유는 뭐냐, 아웃고잉 디렉션에서 빼는 걸 봐주면 알 수 있는데, 이제 FR은 표면에서 반사가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매질 안에서 통과해서 나가는 비율은 1-를 해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빛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을 때 제가 뭐 들어온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는 들어온다고 해서 뭐 무조건 irradiance고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radiance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빛은 들어오고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뭐 계산할 땐 편의를 위해서 눈에서 빛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유의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뚫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하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둘 다 투과하는 텀을 얘기하기 위해서 프레넬 이퀘이션 사용해서 양쪽을 모델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스페이셜하게 일어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그걸 radial profile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부터는 두 포인트 간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2D 펑션이 아니라 1D 펑션으로 만들자. 즉 이게 어떤 각도로 들어오고 뭐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가깝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두 점이 어디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만 따라서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subsurface scattering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어떤 두 포인트를 찍어도 거리만 같으면은 스페이셜하게 일어나는 그 내부에서의 스캐터링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매질은 대체로 균일한 매질이라는 일단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벌써. 근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Seprov BSS RDF가 코드가 뭐 밑에 첨부한 링크에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1D 펑션으로 제가 가정을 하려면 당연히 아이소트로픽 호모지니어스 매트리얼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 두 개를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이제 normalized diffusion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제 dipole approxim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그런 근거 이론을 하나를 가져올 거고요. 거기서 이런 가정이 뭐 좀 더 왜 당연시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 뭐 나머지 하나는 제가 뭐 비슷한 내용인데 컨트리뷰션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른 부분이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다룰 겁니다. 섹션 4에서. Tabulated BSSRDF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Seprov BSSRDF까지는 왔는데 뭐 여전히 조금 트랙터블하지는 않다. 왜냐면 결국은 파라미터가 줄었다고 해도 제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써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많고, 이러면은 제가 좀 나중에 써먹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얘네를 어딘가에 캐싱 해둘 수 있으면, 실측 값을 어디에 캐싱 해둘 수 있으면 나중에 해싱을 해서 룩업 테이블을 찾아서 그냥 가져올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스캐터링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들을 그냥 이제 추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radial profile을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뭐 매질에 의존하는 값인 extinction coefficient라는 것까지 coefficient로 분리를 해서 뭐 코드상으로 지금 어떤 그림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어떤 매질에 대해서 iterate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매질에 대한 어떤 constant는 미리 밖으로 빼놓고 밑에서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돌리면서 요 4개 파라미터에 대해서 radial profile을 찾는, 그리고 그 찾는 게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인풋과 아웃풋을 매핑하는 4D lookup 테이블을 만들어내면 된다. 왜 4D냐면 파라미터가 4개이기 때문에.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헷갈리시면은 그냥 어디서 약간 PBRT 이런 데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다 이제 BRDF를 포함한 이전의 과정에서 prerequisites 같은 개념이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걸 것 같은데, 이제 프랙티컬하게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뭐 빛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니까. 방금 보여드린 이제 논문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이소트로픽 호모지니어스 매트리얼이란 가정을 하고 뭐 하면은 이제 1D 펑션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뭐 그런 거의 근거는 뭘까? 이제 PBR을 기준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데는 나오질 않아서요.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빛을 퐁 모델에서 디퓨전이랑 뭐 스피큘라로 이렇게 편하게 나눴듯이, 얘도 어떤 BSS RDF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디퓨즈를 하는 부분이랑, 그러니까 이 빛이 통과해서 내부에서 디퓨전 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산란이랑 싱글 스캐터링 하는 그런 산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더블 스캐터링은 안 하냐? 트리플 스캐터링은 안 하냐? 이거는 더블부터 트리플부터는 사실상 거의 균열매질로서 디퓨즈가 일어나는 거에 가깝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만 분리를 한 거고요. 뭐 사실은 뭐 더블까지도 텀을 추가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는 정확도와의 근사의 정확도와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겠죠. 이제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이란 게 정확히 뭐냐면, 제가 쉽게 말하면 빛을 쐈을 때 이제 내부로 투과가 되죠. 내부로 투과가 되면은 안에서 어떤 빛이 실제로 있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실제 전광원을 실제로 둬버리면은 리프렉션을 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실제로 쉽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 전광원을 실제로 두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서 모든 빛이 다 나가는 것처럼도 돼버리기도 하고, 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뚝딱뚝딱뚝 가오면서 여기서 이제 컨설브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여기서 반사가 경계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거가 하나 없이 여기서 다 나가는 빛으로만 형성이 된다. 여기서 프레넬 이퀘이션 따라서 투가 될 때도 있고 뭐 반사될 때도 있을 텐데,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이거 자체를 디퓨즈하게 디퓨전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디퓨전을 또 디퓨전의 어떤 리프렉션과 리플렉션으로 모델링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상의 이런 점광원을 둬서 화학에서 말하는 쌍극자, 즉 다이폴을 이렇게 이루게 해서, 만약에 빛이 여기서 나갔는데 여기서도 빛이 똑같은 거리 이렇게 대칭으로 있어서 퍼져나가게 되면서 부딪혀가지고 어떤 지점에선 상쇄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빛이 실제로 부딪히고 나가고 이렇게 투가 되고 산란되고 그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당연히 이제 호모지니어스는 아까 정당화를 해드렸고, 표면이 평평한 반무한 공간이어야겠죠. 왜냐면 디퓨전이라는 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빛이 충분히 많이 산란될 때만 당연히 정확하겠죠. 왜냐면 싱글 스캐터링만 거의 일어나는 매터리얼이라는 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디퓨즈를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수식에 대해서 뭐 너무 많아서 얘기를 드리기가 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읽으실 때 조금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해두면은, 이제 요 각각의 radiant fluence랑 vector irradiance라는 텀인데요. radiant fluence라는 거는 한 점에서 모든 방향. 근데 아까 이제 solid angle 얘기를 할 때, 그 sphere라는 건 4파이 스테라디안을 가진다고 했죠. 그 모든 방향으로의 존재하는 총 빛의 양을 radiant fluence라고 하게 됩니다. 아까 radiant flux는 그냥 총 빛의 양이었거든요. 단위 시간당.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입니다. 아까는 이제 어떤 surface에 좀 헷갈리실 텐데, 앞으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radiant intensity에서 radiant flux로 어떻게 가는지에서 얘기를 했었고, radiant fluence는 뭐 이제 한 점에서 모든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결국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하나로 모델링하고, 이제 레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싱글 레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픽한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거를 조금 보정을 해서 어나이소트로피를 줄 수 있는 텀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빛은 어떤 레디언스는 이런 두 개 분리된 텀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해하셨나요? 요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건데, 뭐 위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RT라는 복사전달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뭐 모든 각도, 모든 디렉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뭐 빛의 보존을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거 보존장이고, 요 파이는 radiant fluence고요. 그리고 뭐 여기 E도 여기 이 벡터 이레디언스인데, 이제 Q라는 거는 뭐 외부 광원에 의한 방향성 선분이 추가될 경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뭐 이 밑에 extinction coefficient 같은 경우에 제가 코드로 보여드렸던 부분에도 잘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외부 광원에 의한 방향성 성분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리듀스가 될 텐데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D라는 게 사실상 이제 디퓨전 컨스턴트니까, 왜냐면은 요 식에서 제가 이거를 넘긴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모로 가면서 디퓨전 컨스턴트라는 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노문의 이퀘이션 2라는 걸 이퀘이션 1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제 뭐 디퓨전 이퀘이션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가 만약에 완전히 이해가 됐다고 하면 이건 그냥 논문에서의 대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세웠다는 가정까지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디퓨전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솔루션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파이, 즉 radiant fluence에 관한 솔루션이고요. radiant fluence가 이게 될 것이다 라는 솔루션인데, 저는 지금 다이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그 리얼이 하나 있고 버추얼 광원이 하나 있고, 거리도 리얼이 있고 버추얼 위안기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충되게 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다이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radial profile이란 거를 이렇게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식을 지금 의미를 풀어보면 입사한 플럭스에 대비해서, 왜냐면 이 기호는 플럭스니까요. 입사 각도에 대한 플럭스 대비해서 어떤 표면에서 나오는 특정 거리 R에서 나오는 디퓨전 라이트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요 분자가 됩니다. 디퓨전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제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가는 그런 그레디언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붙여주게 됐고요. 뭐 어쨌든 이 디퓨전 이퀘이션을 레디언트 플루언스에 대해서 푼 다음에 이걸 대입을 했더니 BSSRDF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좀 왜 하고 있느냐, 레디얼 프로파일을 뭘로 세울 거냐가 앱스트랙트한 부분으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채우는 부분은 임플리먼테이션 레벨이기 때문에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가정을 하면은 레디얼 프로파일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구현을 하면 근사치를 가지면서도 컴퓨테이션도 많이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이 밑에 식은 되게 아까 많이 보여드렸던 separable BSSRDF에서 나온 식이죠. radial profile도 요거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고, 요 radial profile은 아까 그 프로파일이랑 똑같고요. separable BSSRDF.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소개해드린 건데, 제가 이제 큰 개념 위주로, 이게 워낙 특이한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 다이폴이라는 게 왜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써놓은 의미 단위의 설명들을 약간씩 참고하시면서 논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으시면은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잘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실 라디오 프로파일을 어떤 걸 써야 효과적이겠느냐에 대한 그게 컨트리뷰션이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도 당연히 다른 걸 써야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나왔겠죠. 이제 픽사에서 나온 2015년 논문에서는 라디오 프로파일을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짜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 지수 두 개의 어떤 합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거를 몬테칼로로 실제로 실측을 해봤더니 정확도가 훨씬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한 컨트리뷰션의 논문인데, 임포턴스 샘플링이란 게 사실은 여기에 섹션 6에서 잘 다루고 있어서 그 원문 참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 이 기법은 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그냥 모든 BSSRDF에서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성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 논문도 제가 언급을 드리면은 요것까지 해서 라디얼 프로파일에 대해 이해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임포턴스 샘플링이란 건 엄청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제가 실제로 빛이 없지만 빛이 많이 쏴져가지고 제가 BSSRDF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for loop를 돌릴 건데, 제가 실제로는 빛이 그렇게 나올 확률이 적은 레이를 균등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낮은데도 제가 이거랑 같은 분포로 샘플링을 하면은 당연히 그 사이가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트가 되면서 뭔가 이제 비현실적인 BSSRDF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샘플이 빛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찍게 되면서 실제랑은 많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당연히 더 그럴듯한 리전에서 많이 빛이 나오도록, 더 그럴듯한 리전에 빛이 많이 떨어지도록 어떤 probability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의 CDF를 이용해서 ICDF에서 샘플링하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더 좋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를 BSSRDF에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한 게 뭐 임포턴스 샘플링일 것 같고요. BSSRDF의 라디얼 프로파일을 R_D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게 단위 면적당 출사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샘플링 확률을 따질 때는 면적 요소를 곱해줘야 이제 정교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DF는 뭐 라디얼 프로파일에다가 2파이R을 곱한 거를 뭐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가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라디얼 프로파일 자체는 이 원 전체의 넓이가 아니라 이제 이 원의 모양을 한 단위 면적당 출사량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1D 펑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라디얼 프로파일이란 건 1D 펑션인 그런 거리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적분을 할 때는 실제로 면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싱글 포인트랑, 그러니까 인커밍 포인트랑 아웃커밍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이제 빛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을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디퍼런셜 A를 쓸 건데 그거를 이제 아까 면적분 식에 따라서 뭐 사용을 하면 R 곱하기 DR 곱하기 D 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파이를 먼저 적분을 하면 이제 그게 R에 대한 디퍼런셜이 되니까 그 개수가 앞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2파이 곱하기 R이 돼서 제가 그거를 곱해줘야 된다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텀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여기 비유적으로 풀어서 써놨는데
거리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제가 원래는 면적에 대한 펑션이었는데 반경에서 전체 고리가 기여하는 면적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 근처의 확률 밀도는 이제 R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R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요 R이 기여하는 부분은 모든 방향으로 즉 이런 고리 형태를 띠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면적의 가중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단위 면적의 가중치. 근데 이제 원이라는 거에서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얇은 고리일 거고 그거는 둘레, circumference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2파이R이 나온다고도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신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적분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맞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얇은 면적은 사실상 링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 반경의 면적 가중치를 곱해준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DF를 구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CDF에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뭐 그거를 이제 역변환을 하면은 이제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 샘플링을 제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ICDF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사실 어려워서 뭐 뉴턴스 메소드로 근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수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애널리틱한 ICDF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그 두 개의 각 분리된 텀을 그냥 임포턴스 샘플링을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하는 뭐 믹스드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성민혁 교수님의 카이스트 CS580에서 되게 사실 잘 다루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BSS-RDF를 상세하게 다루는 건 아닌데 적어도 뭐 유니폼 샘플링이 정확하게 되려면은 어떤 걸 곱해줘야 되는지 계수로 뭐 아니면은 뭐 임포턴스 샘플링이 ICDF가 어떻고 CDF가 어떻고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해당 코스를 꼭 자세히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두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발표 영상이라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